쌤은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혜윤이하고 혜윤이랑 어디 뭐 갔다 왔던데? 실내 썰매 그러니까. 타러 갔는데 그거 너무 되게 재밌는 거. 그래. 안 춥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안 춥고 아침 일찍 이제 큰 어떤 코코몽 어드벤처라고 갔더니 사람도 없고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혜윤이랑 저랑. 그러니까 난 전세 낸 줄 알았잖아. 그 넓은 데서 둘이 타고 내려오길래. 그러니까 왜 스키장 가서 고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 네. 어릴 때 네. 눈썰매를 4살 때 데리고 눈썰매장을 데려갔는데 이 고글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썰매를 타고 네네. 내려오다가 이게 가속도가 붙잖아요. 맞아요. 근데 얼음 파편이 애한테 튄 거예요. 저한테도 튀고 피가 났어요. 이게 아이들 눈썰매장에 가가지고 왜 겨울에 엄마들 요즘에 많이 타실 텐데 네. 이거 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촥 스크래치 나니까 그냥 피 나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눈알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 이거 좀 안전에 좀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천만 다행인 것 같네요. 저도 아직 애가 어리니까 그런 데 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너무 재밌어서 세훈아 한 번만 더 타자. 응? 한 번. 내가 혼자 타기 너무 창피한 거야. 그렇구나. 어른이 타면 한 번만 더 타자. 야, 너무 재밌다 이거가. 엄마 지금 계속 탔잖아. 한 번만. 그래갖고 한 5번을 탔나 봐요. 위치가 어디예요? 김포공항 쪽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네네. 저도 한번 이번 연휴 때 제가 이제 저기 저쪽 제가 항상 가는 쪽 지역에 네. 그 학교에 쉼터가 있어요. 애기들. 그러니까 이런 명절 때는 이제 집에 가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또 몇 명은 그 아이들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그 쉼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랑 연휴에 좀 뭐를 할까. 저는 명절이면 사실 좀 미안하게도 한가한 편이거든요. 네. 뭐 시댁도 없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걔네들 데리고 딱 태연쌤 사진을 보는 순간 여기 가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알아보고 가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아이들이랑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연휴가 되면 참 좋겠어요. 네, 저도 빨리 애 키워놓고 그런 학대 쉼터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고 봉사도 하고 싶네요. 혜윤이부터 학대하지 않고 또 잘 키우는 것도 썰매 학대를 좀 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어린 아이들을 조금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언젠가 노트북을 정리하다가요. 제가 외장 하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한번 연결해서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녹음기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녹음 핸드폰으로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잘 없어서 그 이렇게 길쭉한 샤프 같은 데서 이렇게 길쭉한 녹음기 같은 게 나왔어요. 그거를 제가 공부하고 필요한 것들을 좀 녹음하려고 사놓은 게 있었는데 제 아들이 5살 때 거기에 녹음을 한 것들이 파일에 담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열어볼 때 약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제일 가슴 아프던 때라서 좀 주저했는데 눌러봤어요. 클릭을 했더니 저랑 아들이 다 나누는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름은 박재현, 아빠 이름은 뭐 이렇게 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엄마 우리 엄마 예뻐요 뭐 이렇게 했는데 5살 때 목소리를 듣는 순간 꺼버렸어요.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 어릴 때 목소리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괴로울까. 근데 그 생각을 해봤더니 생각하기 싫다. 그때를 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어떤 걸 누르는가 보니까 제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확 눌러놓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지난 일들이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내가 걔한테 못 해줬던 것들이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못한 것만 있었던 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쫙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 싫다라는 나의 어떤 생각이 감정을 이렇게 억눌러 놓는구나. 그리고 그냥 그때는 덮어 놓으려고 하는구나.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들인데 제가 이렇게 덮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것들은 어떤 건가? 그리고 또 생각하기 싫은 것들을 우리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소중한 감정들을 억눌러 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안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생각으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아주 후회하는 것들이 되겠죠. 태연쌤도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별로 생각하기 싫은 옛날 일들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옛날 사진들? 오, 그래요? 왜? 살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사진들. 네, 뭐 그런 것들. 네, 지금보다? 여보세요? 네. 그러게 아니 비슷한 고등학교 것 때? 같은데. 고등학교 때?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아 맞아. 그때 뭐 맨날 떡볶이 먹고 순대 먹고 튀김 먹고 튀김 짜장 매니아. 먹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지금 다시 보면 그렇게 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있잖아요. 그쵸. 요 나이 땐 요런 아이돌 같은 그런 외모가 돼야 되는데 막 그런 헛된 그 이미지 때문에 충분히 근데 그럴 나이고요. 그죠? 맞아요. 네. 자기 자신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우상화 해놓고 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요즘 아이들도 보면은 정말 연예인들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그럴 때 조금 맞아요. 힘들고 또 네.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어떤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돌아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다른 일을 해버리거나 네. 이렇게 좀 참거나 억누르는 것들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사건은 너무 미안해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녹음상의 내용은 되게 행복했던 날 제 아들이랑 제가 되게 행복한 순간에 녹음한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좋았던 기억까지도 잘 이제 상기를 못하는 편안하게 다시 그걸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이제 조금 보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엄마들을 만나봐도 교육을 하거나 이제 부모 교육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다 보면 옛날에 내가 그 아이한테 못해줬던 거를 생각하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너무 미안해서 괴로워하거나 네. 아니면 네. 그 생각은 바로 억눌러 버리고 자기가 잘해줬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로 또 얘기하는 또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왜 미안한 것들을 이렇게 억눌러 놨는가를 또 곰곰이 보면 그 더 깊은 곳에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면 내가 참 나쁜 사람 같고 내가 좀 부족한 엄마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기가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안하고 이제 그런 것만 억누르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원망도 우리는 되게 잘 눌러놓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가 좀 생각이 났는데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는 자면서 우리 엄마를 많이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뭐 같이 사는 부모도 아이들이 혜윤이도 엄마를 네. 많이 기다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엄마들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언제 오나 아직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네.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면 반갑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그때 한번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처음에 막 울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엄마가 잠깐 안 보여도 안 울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가 안 보여도 잘 놀기도 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안 보여도 편안하게 잘 노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항상 왔어요. 잠깐 기다렸지만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금방 올게 하고 또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갔지만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는구나라는 거에 신뢰가 생기면 네. 아이들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이제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1학년 2학년 그때 엄마가 안 보이시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슨 삐삐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마냥 기다리는 네.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와 있을까? 안 오는 거예요. 잘 때 우리 오빠랑 같은 방에 이렇게 누워서 오빠 엄마가 내일은 올까? 모르겠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날들을 이렇게 쭉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밉더라고요. 엄마는 나를 싫어하나 보다. 엄마는 나쁘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엄마가 돼 보니까 우리 엄마 마음이 그 순간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가 이해가 되지만 어린 그때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냥 서운하고 네. 그립고 하다가 원망하게 되고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비단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만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네. 이제 제 교육생 중에 이제 시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한 그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보기에도 자기 어머니가 조금 과하신 것 같아서 아내 편에서 많이 생각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남편한테 화도 못 내.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그렇지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머니한테 조금 서운했는데 또 참고 어머니가 이렇게 잘하면 알아주겠지 하면서 했는데 못 알아주니까 또 서운하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밉고 네. 그다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렇지만 너무 괴롭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생각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같이 계속 살아야 되는데 네. 저 역시도 그 어린 시절의 이런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네.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고 네. 화가 나니까. 화가 나고. 네. 근데 그게 다 끝났고 됐어. 다 지난 일이니까 생각하지 말자. 그랬는데 엄마하고 지금 같이 살면서 문득문득 우리가 작은 별거 아닌 일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훅훅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제 마음 안에. 엄마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 사건 하나만 보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정 엄마랑 아이를 같이 육아를 공유하는 엄마들이 많으실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또 제 스스로 자의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야, 너 저렇게 애 버릇없이 키우면 내가 뭐가 되겠니? 애 똑바로 키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집에 안 들어왔던 엄마보단 나라는 생각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같은 이야기도 참 발톱을 세우고 정말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이 이렇게 딱 나오려고 할 때를 느껴요. 그래도 나는 최소한 애 옆에는 있잖아. 그 말 자체가 엄마한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 맞아.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고 싶더라고요. 왜 하고 싶은가를 보면 제가 순간순간 원망되고 서운했었던 감정을 제대로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내 생각을 너무 억눌렀던 게 아닐까. 엄마를 네.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내가 너무 강하게 했던 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들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태은쌤은 혹시 누구 막 미워서 그걸 억눌러 본 경험이 있어요? 없을 것 같아. 우리 태은쌤은. 착해가지고. 잘 못 담아두는 스타일이에요. 네, 잘 음. 못 담아두는 스타일이고 그냥 재현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그냥 짠하고 그 어렸을 때 엄마를 기다렸던 그 마음이 얼마나 그쵸. 그 어린 불과 소녀가 8살이었으니까. 네, 생각이 나면서 그냥 꼭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우리가 어른이라고 해도 마음속에 다 네. 작은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가 때로는 화가 나 있고 썩난 아이가 있고 어쩔 때도 위축된 아이가 네, 네. 있고 이래서 그 아이들을 순간순간 잘 돌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 그 엄마를 향한 마음을 한번 이렇게 엄마랑 풀어보셨나요? 아니면 한번 네, 근데 그 말이 제가 어릴 때는 억눌러 놓는 습관이 돼서 못했고 네. 또 커서 엄마가 돼 보니까 그 이게 마음이 이해가 엄마한테 돼서,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이 말이 엄마한테 얼마나 고통일지는 알겠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 또한 아이를 놓고 일을 나가고 아이가 올 때 몰래 나가고 이랬던 경험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알다 보니 또 얘기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게요. 이 평생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말을 제가 절대 못 붙이게 하는 이유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에 여전히 숙제를 안고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사람일 뿐인데 해답은 없거든요. 네. 이 과정인 거죠.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과정인 거고 그렇죠. 어떤 것들은 그래요. 꼭 표현해야지만 대화가 또 완성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말이라는 것을 꼭 표현하고 해결해야 됨으로써 갈등을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돌아가신 분들과의 갈등은 절대 해소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도 마음속의 고백과 마음속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는 것들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화는 표현 입 밖으로 내는 것만이 대화는 아니구나. 마음속에 자신이 어떻게 이 생각을 다루고 또 표현하는지 마음속으로 그것도 또 정말 깊은 대화일 수 있겠다.
바라보는 눈빛도 대화일 수 있고 네. 잘 듣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완성되기도 하고 네.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어른들도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도 한 번쯤은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네. 내가 내 괴로움, 내 죄책감에 대해서 눌러놓은 건 없는지. 왜냐하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네.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누군가를 남을 미워하게 될까봐 내가 서운하거나 좀 불편했던 마음을 참어 하면서 너무 억눌러 놓은 적은 없는가. 그럼으로써 마음속에 화가 난 어린 아이를 점점 키우고 있고 또 마음속에 두렵고 위축된 아이를 점점 키워놓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빙점. 네. 빙점. 빙점이라는 소설 되게 유명한데요. 맞아요. 네.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그 얼어붙은 그거거든요. 한 맞아요. 점. 근데 제가 생각이 났는데 어렸을 때 어디 교회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갑자기 아빠에 대한 서운함 그 얼어붙은 그 부분이 딱 생각이 났어요. 빙점이 딱 튀어나온 거죠.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하고 근데 저도 몰랐어요. 제가 알고 있었으면은 그랬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아빠가 어렸을 때 바빴거든요. 함께 살지만 함께 더 친근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살지 않은 그 단어가 딱 떠오르면서 제가 서러움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데요. 막 엉엉 꺼이꺼이 울면서 땡굴땡굴 막 굴르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아빠랑 뭐 그렇게까지 서운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게 너무 서운했나 봐요. 그게 딱 떠오르는 순간 막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얼어붙었던 그 사건들, 그 감정들이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면 폭발적으로 한 번쯤은 해소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이 올라온다던가,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들어가 있어, 그만 울지 마, 슬프려고 하지 마, 감성적이지 마 하고 눌러놨는데 한번 그게 터트리는 기회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잘 있다가 갑자기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얘기를 하면서 운다면 모든 엄마는 당황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아니라고 너가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때 그거 아니었다고 자꾸 그 뭐라 그럴까 설명해 주고 싶어서 네. 그거를 끝까지 못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그 모습이 혹시 태연씨 몇 살 때쯤이었는지 기억나요? 그게 제가 그렇게 터트린 거는 한 대학교 때였고요. 그렇죠. 그 감정은 어렸을 때부터 쌓였던 그렇죠. 저도 모르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건데요. 어릴 때 물론 아버지가 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네. 모든 부모는 사실은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을 해요. 네. 그런데 뒤돌아보면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내가 더 할 수 있었다는 걸 알거나 혹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때는 부족했다는 걸 인지하면 그게 마음이 괴로운 거지. 네. 근데 저는 사춘기 아이들을 좀 덜어보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사춘기를 비교적 이렇게 좀 잘 뭐라 그럴까 좀 순조롭게 지나가는 아이가 있고 네. 또 어떤 아이는 거세게 옛날 얘기를 많이 꺼내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걸 많이 이제 꺼내서 그걸 드러내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그 신호 참 건강한 신호라고 봐요. 누구나 마음속에 아쉬움, 원망 이런 것들은 간직하고 있거든요. 네. 단지 그걸 부모 앞에서 꺼낼 수 있는 아이냐 아니냐 꺼낼 수 있는 아이인가 그렇지 못한 아이인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신앙이라든가 믿을 만한 곳에서 아이가 그걸 꺼내서 풀 수 있다면 그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이라는 게 그게 어떤 신앙이든 신앙이라는 것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부모라면 참 우리가 큰 것을 아이한테 전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네. 아이들도 지금 우리가 어른이 돼서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참 머리로는 다 우리 엄마가 그럴만 했겠다라는 걸 이해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원망과 그 사무친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네.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아이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우리가 6살 된 한 아이가 막 울면서 그때 서운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잠깐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왜 서운할 일이냐. 그거 서운하게 하지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엄마가 이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말들은 그 아이가 서운함을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과정은 아니거든요. 네. 아이가 서운하다고 울면 그냥 서운했구나 하고 이 아이가 그 감정을 숨겨야 된다거나 억눌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네. 좀 들어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엄마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어요. 네. 저도 역시 아들이 지금 저렇게 커도 뭐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인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 잠깐 참고 네. 나도 마음 이런 감정과 내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억눌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리고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롭고 네. 좀 마음이 허전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도 커나갈 때 전혀 그런 경험이 없을 순 없겠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내가 엄마한테만큼은 내 마음을 표현해도 안전하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아이들도 잘 숨기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런 경험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참 저한테 가슴이 아파도 여러 번 생각나는 그 사건이에요. 아이한테 감사한 것들을 표현해보는 어떤 세션이었는데 그 부모가 이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 6살인가 7살 된 아이한테 고마운 순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부부가 다투고 좀 큰 소리를 내면서 심하게 다퉜는데 화가 풀리기도 전에 이렇게 씩씩거리고 앉아있는데 우리 아이가 큰 소리로 노래도 불러주고 율동도 쳐주면서 마음을 풀어줬을 때 너무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때 그 순간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아이는 분명히 무언가를 억눌러 놓은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대표적인 감정은 불안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내가 너무 불안한데 그 불안을 억누르고 애를 쓰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춰줌으로써 이거를 극복해 하려고 아이가 노력한 거죠. 어쩌면 그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아이가 억눌렀던 생각이나 어떤 하고 싶었던 말은 엄마 아빠가 내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내고 싸우면 내가 불안해. 나 지금 무서워 엄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네.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리고 그게 뭐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이 클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 게 반복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새해잖아요. 뭐 아이도 아이지만 우리 엄마들도 내 안에 좀 묵혀뒀던 감정들 물뚝물뚝 이제 불끈불끈 올라오는 그 감정들 때문에 사실 좀 아이 키우면서 좀 우울하거나 애한테 괜히 막 짜증내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런 감정들을 좀 들여다보시고 좀 토닥토닥하고 좀 어디 가서 그냥 엉엉 울거나 그래도 돼요. 네, 진짜. 저도 애 혼자 키울 때 너무 힘들면 일 끝나고 집 앞에 차 안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네. 펑펑 울고 올라가면 좀 낫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바로도 못 올라가 눈이 벌게가지고 그러면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네. 그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라도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공감 친구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 모임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한 10분씩 얘기를 할 때 우리 절대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자. 만약에 울면 손만 잡아주자. 어떤 방법이라든가 해결도 상대가 요구하기 전에는 말하지 말자. 그거를 원칙으로 이제 세워놨어요. 네. 그거를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만약에 마음이 맞는 몇 사람이 있다면 그거를 딱 원칙으로 같이 합의해서 세워놓고 그러면 그 모임이 참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기업 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데 그 남자분 차장님 한 분이 이제 그 교회 모임 그 교사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부부 그 모임을 할 때 네. 그거를 이제 이젤패드에 써서 붙여놨대요. 근데 너무 좋아하셨대요. 거기 오신 분들 모두가 네.
서로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기, 조언은 상대가 말하는 사람이 원할 때만 해주기, 그 두 개만 붙여놨는데도 이 구역 식구의 모임들이 너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도 대화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내가 이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억누르지 않고 좀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우리 엄마들이 순간순간 지치고 힘들 때 조금 기운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 창고가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너무 좋네요. 응. 네. 믿을 만한 엄마들 두세 명끼리만 이렇게 조금 네.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정말 네. 좋을 것 같아요. 공감 친구들도 만들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좀 얼어붙은 마음, 억눌렀던 감정들 네. 좀 네. 얘기하는 시간 얘기하고.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한번 좀 그렇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네. 혼자 속으로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일기를 써도 좋고요. 일기를 써도 네. 좋고. 참 마음을 다독이는 네.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연휴가 아, 뭐 구정 계획은 뭐 지난번 네, 시부모님 시부모님 올라오셔가지고 올라오시고 또 3박 4일 열심히 집에서 열심히 집에서 일하시고 우리 네. 태연 쌤의 역할은 또 이제 그거고 네. 또 저는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 한 번 있고 네. 저희 또 저를 낳아주신 또 우리의 그 친아버지 하고 이제 또 새어머니 우리 어머니하고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양 두 분씩 계시니까 네. 또 거기에는 30날 가서 점심 먹고 아. 나머지 날들은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조금 같이 하지 않을까 이번 연휴를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 자신한테 주어진 어떤 역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가족들이랑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사랑도 주고받으시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매 순간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연휴를 잘 보내시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도록 하죠.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로 살아남아서 조금 지칠 수 있지만 뵙도록 네. 하고요.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맘스라디오가 네. 우리 며느리들과 함께하는 생방송합니다. 네, 많이 네. 봐주세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윤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